아파트 근무만의 장점요. 제가 아파트 근무 장점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아파트 근무의 장점. 일단은 칼출근, 칼퇴근, 그리고 급여 안정성, 그 다음에 업무 강도, 주 5일, 낮 근무. 요거 이제 뭐 관리 과장 기준입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이제 빨간 날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급여 안정성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뭐 설날, 추석, 보너스, 뭐 여름 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대보험 가입이 좀 크고요. 직장 가입자, 그리고 이제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가 가능한 거 사대보험 크고 뭐 이 정도.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취업 가능. 10분 거리 어디든지 전국 어디든 가능. 제주도 가서 살고 싶다, 제주도 아파트 가서 취업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직의 용이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퇴직의 간결함. 아파트 근무의 장점. 업무 강도 낮고, 주 5일이고 낮 근무고, 빨간 날 쉬고 여름 휴가, 사대보험 다 들어가고, 집 가까운 곳에 취업 가능하고. 이게 진짜 제일 핵심이에요. 집 가까운 데가. 그래야 내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 개인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업사이드 리스크가 높은 쪽에 리스크 유형이 다른 2가지, 3가지, 4가지의 일을 양립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바벨 전략을 내 삶에 반영시킬 수 있다. 반영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한다고 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월 타겟팅을 월 한 1200 정도 실소득, 그래가지고 이제 종소세, 개인 종소세 기준으로 요 정도 타겟팅. DBS 알림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전기기능사 보유 중이시면요, 아파트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9시 23분 철PD 종합편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는 누르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는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펑글입니다. 씨알데기 없는 자격증. 제일 씨알데기 없는 자격증을 열거해봤다. 자, 첫 번째가 일반 기가의 기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설계로 갈 거 아니면 가성비 본망 자격증이다. 자, 대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따야 할 것만 같은 자격증임. 뭐 기계과, 객과라고 하잖아요. 기계과 나오면은 무조건 따야 할 것 같은 자격증. 명색이 기계 분야 탑 자격증이다. 근데 직장 생활 여기저기 하다 보면은 가성비 폭망이고, 자, 동종 계열 하위 기사들에 비해서 쓸모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밀린다. 이게 이제 지금 실효성에서 좀 밀린다라는 거죠. 공존행동, 에너지 관리는 말할 필요도.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은 할 수 있지만 가성비 측에서 이제 좀 떨어진다. 제일 만만하다 못해서 동네 할아버지를 뒀다는 설비 보지기사, 건축 설비기사한테도 쓸모에서 밀리는 부분이고, 진심 난이도만 개병신에 씨알데기 없는 자격증 중 탑 오브 탑이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여기에 쓸모가 있다. 지금 유지관리자 선임하는 데 쓸모가 있다. 지금 그 얘기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스기사하고 가스산업기사. 자, 이것 딸 바에는 방구석에서 똥방구나 몇 번 끼고 말아라. 제 진심인데, 실기 부분이 개편된 뒤로 개병신 혼돈의 그 잡채다. 원래는 실기가 배관 조립하고 용접하는 거여서 기계 계열에 있어야 맞지만 협회가 뭔 우열감에 휩싸였는지 독단적인 라인을 구축해 나간다. 아마도 소방처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못한다. 가스기사하고, 그렇죠. 가스기사하고 산업기사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안 되죠. 자, 암튼 이것도 하위 기능사보다 못한 개밥조 자격증이고, 기능사로 모든 선임이 가능하다. 퉁치면 된다. 자, 쓸모는 가스안전관리자, 건설기술인, 양성수첩, 수첩으로 채 가능하다. 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그렇죠. 자, 세 번째가 소방전기, 그리고 기계기사, 산업기사네요. 자, 이것도 묘하게 가성비 폭망, 애매한 자격증들이다. 일단 네가 소방점검업이나 소방시설 관리사를 할 거면은 따야 되지만,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들 소방안전관리자로 입사하고 싶으면은 따라. 그리고 소방기사가 있으면 1급 수첩이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이걸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서 경력 채우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승급이 가능하고, 하지만 이 소방안전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쌍급 소방안전관리사 수첩, 이게 대한민국 80% 이상 건물에서 이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저도 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첩으로도 소방안전관리자 이제 선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게 뭐 필요하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소방전기기사 가성비로 떨어진다. 양성교육 수첩으로 대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번째가 이제 버섯 산업기사인데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소개하면서 이런 자격증 있다라고 봤는데, 뭐 이런 자격증도 있냐. 네 줏대가리가 버섯보다 작으면 따라.
저도 필요가 없겠네요. 연결 좀 잘하시네요. 자, 번외. 주선임 자격증이 있는데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자 겸직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무슨 허황된 망상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주선임 플러스 알파 우대사항에 산업안전기사는 그냥 때려놓고 본다. 자격증들이 넘쳐나니까 기업들이 눈이 돌아갔나 구직자 공부하라고 등 떠미는 것 같아서 젖같다. 월급은 그대로 줄 거면서 막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버섯 산업기사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도대체 디스는 기사 자격증이죠. 버섯도 선임이 필요한가요? 일단 저는 필요가 없겠네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저게 좀 크니까 좀 필요한 얘기들.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박사, 뭐 대학 나온 박사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노후 대비 전문가라고 확 떠들고 있던데 그거 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거든요. 난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자격증 따가지고 뭐 얼마나 벌 건데 얼마나 벌 수 있고 한 달에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데 근무 강도는 어떤데 분위기는 어떤데 돈을 얼마나 버는데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유튜브의 제일 장점이잖아요. 있는 얘기를 그냥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뭐 백날 하면 뭐예요. 얼마 버는지 뭐 말 같지도 않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그런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 게. 자, 시설관리 TMI 10가지. 내가 올해로 시설한 지 약 10년이 조금 넘어서 썰 좀 풀려고 하는데 지금 당직 서는 갤러들은 재미로 봐줬으면 좋겠다. 재미도 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캐치하면 돼요. 참고로 세부 경력은 당직 6년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4년이다. 10년 넘게 하셨네요. 와, 이거 오래도 하셨네. 근데 10년 하나 1년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자, 1번 당직자입니다. 교대 근무로서 가장 쓸모있는 자격증은 소방안전관리자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느 건물을 가도 일정 면적 이상은 소방 보조 선임을 걸어야 하는데 이게 있으면서 경력이 많으면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다. 주선임은 은팔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추천한다. 영 일리가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2번 관리자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하다. 관리자로 갈 수 있는 자격증, 중소기업이나 공조 등 산업기사 이상급이 당직 오래 서서 경력 쌓는 게 굉장히 어렵다. 동료 기사들 가장 큰 문제, 보상 심리도 그렇고. 시설의 관리자가 되고 싶으면 시설 밑바닥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외부 경력으로 기술 등급을 올린 뒤에 진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제가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쓱 보니까 이게 좀 공감이 되고 동의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설 고인물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어 올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뭐 전기 외선 공사를 한다든지 뭐 선박 엔지니어를 한다든지 뭐 인테리어 공사 이런 쪽에서 외부에서 등급을 올리고 무제한 풀고 이쪽으로 오는 거를 추천한다 그 얘기잖아요. 저도 이 케이스거든요. 대부분의 시설 트러블은 밤에 일어난다. 이것도 제가 동의가 됩니다. 순간 정전, 감지기 오작동, 누수, 동파, 엿 같은 일들은 대부분 당직자 혼자 있는 밤에나 새벽에 주로 터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걸리는 사람만 걸린다. 이것도 이상하게 맞는 말이에요. 왜 걸리는 사람만 걸릴까? 안 걸리는 사람은 왜 안 걸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안 걸리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 내가 이걸 적나라하게 말은 못하는데 안 걸리는 새끼들은요. 빼놓는 흑마의 오해, 호랑, 병은 빼는 게 좋겠다. 3번과 연계된 사항인데 대부분의 트러블은 밤에 터진다 그랬지. 그럼 민원도 밤에 쉬는 시간에 터지면 연세타로 줄줄 터진다. 백화점, 마트, 다중이용 시설이 장기 숙박이나 밤에 사람이 상주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가 개쓰레기다. 관리자로 가는 사람은 전기하고 기계 상관없다. 선임을 당장 걸지 말고 잠깐 유예를 해라. 3, 4일 정도 현장을 겪어보고 폭탄이 안 터지거나 늦게 터지겠구나 라고 판단한 후에 걸기를 바란다. 뭐 그 정도 역량은 되겠지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당장 이제 취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날 당일날 막 선임을 좀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소장들이 있어. 도망갈까봐. 이게 한 달에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시설에서 가장 지역 같은 일이 스파성이다. 전부 다 스파성 일이죠.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업무에. 계획적으로 딱딱 점검 및 작업을 하는 것은 차라리 엄청나게 양이 많아도 버틸만 한데 갑자기 터지는 누수나 진상들의 민원 등이 더 힘들다. 그래서 아파트가 개쓰레기다. 이글 쓰신 분들 아파트에서 일하다가 죽은 조상이 있나? 아파트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시설의 대장인 소장.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장은 남자가 소장이다. 자, 관리하던 당직자든 나랑 다른 출신, 기계면 전기, 전기면 기계 밑에서 일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동의합니다. 소장. 소장의 학력은 높을수록 좋고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입한 사람일수록 유도리 있고 편하다. 이거 진짜 내 동의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설 기사 하다가 한 5년 10년 하다가 주택가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소장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야가 존나 좁아. 일반 직장 생활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시설 고인물이 밑바닥에서 올라온 케이스는 절대 니들 편 안 들어줌. 이거는 소장뿐만 아니라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기어 올라와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과장하면은 약간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많이 겪어봤잖아요. 여러 사람을 겪어봤고 했는데 이건 좀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일리가 있어. 당직 근무 패턴, 격일은 논외다. 개인적으로 4교대, 5교대, 당비휴나 주야비휴, 주야비 3조 2교대라고 생각한다. 10번째가 나이인데 시설이 웬만큼 나이 먹고 하는 노인네 일자리라고 하는데 신입 노인네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차라리 적당한 나이 30대 중반에 진입한 잔뼈 굵은 기사들이 요령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 이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융통성이죠. 융통성은 차라리 이제 영업직 이런 사람을 만나보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줄 요약하니까 아파트는 무조건 가지 마라. 시설은 노인 일자리가 아니다. 3번 밤을 조심해라. 이상 과정을 빼면서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수에 더해가지고 공용부에 더해가지고 최종 전기값을 내는 게 아니라 최종 전기값을 가지고 세대 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용부가 나오죠.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리고 결과.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단 결과에 먼저 도착해야 하고 그리고 과정을 재해석하라고. 제도권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선임되는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건 내가 있어야 돼. 제도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 자, 결과예요 그게. 그리고 뭐 경력을 만들고 그런 건 중간이라고. 그건 나중에 하라고. 일단 따놓고 해라고. 따놓고 일단 따고 과정을 재해석하러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원리 똑같은 거예요. 자,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겠다.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죠. 일단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 준비를 다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 결과물에 도착하겠다. 그런 방법은 늦어요. 실현이 안 돼. 일단 결과에 찍고 난 다음에 과정을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도권에서 필요한 거 자격증. 자, 그럼 뭐 하려면 일단 집이 있어야 되잖아. 집을 사든 빌리든 일단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과정을 만들어가. 그 뒤에 과정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네요. 설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 이게 이제 핵심이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속보입니다. 2024년 10월 23일 촬영일 기준 동일입니다. 10월 23일 기사입니다. 정보통신 설비관리자 선임 의무 공동주택이 제외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최근에 뭐 된다 만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아파트관리신문에서 가지고 온 기사고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요 내용으로 좀 은근 기대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정보통신 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 등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내 방송통신,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고장난 설비가 방치되는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이제 마련이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2023년 7월 개정돼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설비 관리자를 이제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었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설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 관리자의 자격을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동주택이 제외되었다. 그 내용이 골자로 보이거든요. 개정 주요 내용은 설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 규모, 설비 관리자로 선임코자 하는 자는 20시간 이상 인정 교육을 이수하고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 자격을 갖춰야 하며 설비 관리자 인정 교육 세부 내용은 과기부 장관이 고시 예정이고, 제도 시행에 대비해 건축물 관리 주체의 준비를 지원하고자 건축물 규모에 따른 시행 유예기간 차등 부여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핵심은 이거네요. 설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네요. 그게 아닌 이제 대상 건축물은 이 연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유예기간에 차등을 줬습니다. 당연히 이제 건축물 규모가 클수록 이제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그 내용이겠죠. 과기부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유지보수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설명회 등으로 관리 주체들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공동주택,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등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고, 사진 보니까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동주택 적용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반대 서명서가 총 51,434부가 만들어졌다.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이 정보통신 설비 관리자의 선임에 혹시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은근 기대했던 분들은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전공자라면 바로 다음 시험 일정을 체크한 뒤에 공부를 시작하면 되지만, 그 비전공자라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비전공자들은 기회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비전공자분들은 전부 집중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 시스템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100세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100세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정년 퇴직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게다가 실제로는 60대는커녕 50대에 퇴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현황이고, 심지어 그 40대에도 퇴직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퇴직자들 대부분 이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상황이라 실질적 은퇴를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퇴직금을 활용해서 자영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24년 자영업자 생존율은 대략 10% 정도로 암담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흔해지면서 자영업보다는 기술직, 재취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중 응시 자격 매년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직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이 나이와 관계없이 취업이 가능한 유망 분야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기계설비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 채용시장이 유례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적 규모의 세대를 초과하는 이 건축물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정 인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기술직은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선임 인력이 자릿수에 맞게 배치가 되었었기 때문에 특수한 학력이나
뭐 경력 사항이 없다면 이 신입 채용에 벽을 뚫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갑작스럽게 인력이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 찾아오면서 이 나이 제한이 없는 활발한 신입 채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호황은 법령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언제까지나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신입 채용의 마지노선은 임시관리자 수첩 효력이 소멸되는 2026년 4월이 될 예정입니다. 이 재취업과 이직을 노리고 있다면 이 시기에 반드시 선임 기준 자격증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설비 점검, 유지 보수,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건축물에서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높은 건축물에서도 엄격하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공장, 학교, 백화점 등도 당연히 유지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등급의 수첩을 가진 유지관리자가 선임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선임 기준 수첩을 발급받으시게 된다면 자, 이런 건축물로 취업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되려면 기사 등급 이상의 높은 수준의 라이센스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사가 수첩을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사가 없다고 해서 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증으로 선임이 가능한 등급은 기사, 기능장, 기술사죠. 뭐 관련 분야로 인정되는 자격증만 선임 기준을 충족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계 또는 설비가 붙은 분야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임 기준에 해당되는 분야는 법안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직접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사는 기사보다 훨씬 낮은 등급의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접, 설비, 공조냉동 분야의 기능사를 먼저 취득해 놓고 관련 경력을 쌓아서 이제 초급 건설 기술인 수첩을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물론 인정되는 분야의 기능사 종류가 많지만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기능사만으로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기능사부터 기술사까지 총 4가지 등급으로 응시 자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높은 등급의 자격일수록 당연하게도 엄격한 수준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낮은 등급의 기능사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산업기사는 관련 전공 전문대 졸업자 대상으로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당연히 기사 자격증은 4년제 학력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마지막 단계인 이 기술사나 기능장은 여기에 경력과 면접 시험까지 동반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비전공자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을 노린다면 기사가 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공자라면 바로 다음 시험 일정을 체크한 뒤에 공부를 시작하면 되지만 그 비전공자라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비전공자들은 기회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응시 자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응시 자격을 만드는 방법은 대학에 가거나 뭐 경력을 쌓는 등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과정인 그 평생 교육 제도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차라리 기능사 취득 후에 경력을 쌓아서 건설기술인 초급 수첩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면 당연히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채용적인 관점에서도 급여적인 관점에서도 유리하므로 가능하면 기사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증 그리고 취업 철PD 종합편성에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